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월요일 기대수 서브 스터디 세 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예라 선생님이 4강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5강을 하고 이태호 선생님이 뒤쪽에 이제 림숲, 리민프 관련해서 뭔가 증명을 좀 해보겠다고 하셨고요. 김수민 선생님이 아마 3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5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스메티컬 인덕션하고 그 다음에 웰 오더링 프린시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동치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이게 맨날 언젠가 한번 헷갈렸다가 철자가 이게 맞나요? 맨날 헷갈리는데 언젠가 네, 한번 헷갈리기 시작한, 맞습니다. 네, 이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리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간상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매스메리컬 인덕션과 이제 웰 오더링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태호 선생님이 되게 뭔가 그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증명에 관한 내용은 빼고 매스메리컬 인덕션이랑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한 그 프로퍼티가 있는데 걔도 간략하게 이제 증명을 하고 내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스메리컬 인덕션은 어 뭐죠? 뭐라 그러죠? 스테이트먼트가 어 갑자기 하려니까 매스메리컬 인덕션은 만약에 A라는 이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1번으로 n이 A의 원소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n이 아니죠. 여기가 1이죠. 1이 A의 원소이고 n이 A의 원소이면 n 플러스 1이 A의 원소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A는 n이다. 그러니까 자연수다. 라는 것이 이제 매스메리컬 인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웰 오더링 프린시펄은 어, 공집합이 아닌 A가 이제 n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A는 then there exists minimum element element 그러니까 최소의 원소를 갖는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어 만약에 이제 이건 쓰지 말고 이제 노트에는 첫 번째로 요걸 먼저 증명을 하고 두 번째로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이쪽 방향. 왼쪽 방향 먼저 증명하고 오른쪽 방향을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데 얘네 둘 다 이제 귀류법으로 만약에 뭐 얘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왼쪽 방향인 경우는 얘를 전제하에 얘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스메리컬 인덕션이 그 전제가 된 상태에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거짓인 경우를 그렇게 해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인데요. 미디안 프로퍼티.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 X랑 X랑 Y가 실수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어, n이 있어서 such that there is n이 있어서 모든 X에 대해서 X는 이제 제한은 저기 했으니까 이게 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such that
nx가 y보다 크다. 요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 저기 노트에는 리마크가 두 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증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증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리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거는 nx는 어쨌든 n도 n이 자연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n도 저, 양수고 네.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 네네네.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아, 네. 그, there exists n, 자연수에 있는 n이랑 그 뒤에 네. 있는 for or x랑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모든 들었습니다. x.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아, 네,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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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n도 양수고 x도 양수인 상태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항상 참이 되고요. 그래서 y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그 증명을 해보면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만약에 nx가 이제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비례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만약에 n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e라는 그 집합을 잡아서요. 이렇게 n이 자연수인 요런 집합을 잡을 건데요. 이렇게 집합을 잡게 되면 얘가 바운디드가 되죠. 바운디드가 되죠. 위로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그 nx들은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고요. 그러면 그 수프리멈이 존재를 하게 돼서 얘를 이제 베타라고 이제 놓을 거고요. 얘가 실수의 이제 원소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베타가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베타에서 x를 뺀 어떤 숫자가 당연히 베타보다 작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그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어떤 n이 존재를 하겠죠. 어떤 것이냐면 이제 nx 이렇게 만족하는 어떠한 n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베타는 n 플러스 1의 x, 이 x를 양변에 x를 하나씩 더하면 이런 부등식을 이제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1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n 플러스 1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이 ES 프리멈이라고 아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모순이 된다면 n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이제 모순이 돼서 얘가 거짓이 되죠. 그래서 그 귀리법으로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대한 리마크가 있는데요. 리마크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까 프로퍼티를 다시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그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x가 y보다 크다인데 여기서 n을 아니죠. x를 엡실론이라고 하고 y를 1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n 엡실론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그 스테이트먼트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제 양변에 n을 나눠주면 엡실론이 n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적는 게 좋겠네요. 오럴 엡실론 이렇게 적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적는 게 좋겠네요. There exists n이 존재해서 such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엡실론 하나를 잡았을 때 그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어떤 n이 충분히 큰 n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어떤 명제를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번째가 뭐였지? 잠시만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A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A가 bounded above라고 할게요. bounded above. 그러면 수프리멈 A가 베타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베타에서 엡실론을 뺀 것은 이제 엡실론에 의존하는 어떤 x 엡실론이 있어서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아니지. 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x 엡실론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such that, such that.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베타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이제 xn과 베타 이러한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오럴 n에 대해서 there exists xn such that 요거랑 이제 동치인데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엡실론을 그냥 n분의 1로 잡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 오른쪽 방향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왼쪽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위에 1번에서 여기 1번이죠. 1번에서 엡실론이 n분의 1보다 큰 어떤 엡실론이 또는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엡실론은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크게 작게 되고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베타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작게 되고 얘가 참이니까 이제 xn 요거는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만 쏙 빼고 이제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xn보다 작고 얘는 이제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되게 중요했던 그 부분이 또는 얘가 중요했던 부분이 어쨌든 베타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수렴하는 수열은 사실은 자연수의 그 정의역이 의존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연속적인 실수를 불연속적인 자연수, 그러니까 언카운터블한 실수를 카운터블한 자연수로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네, 어떤 리마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수의 조밀성인데요. 유리수의 조밀성. 얘는 이제 어떤 두 유리수 x랑 y가 있으면 x랑 y가 이렇게 표현하죠. 유리수 유리수가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r이라는 유리수가 존재해서 such that x, r, y 이렇게 되는 얘를 사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x랑 y가 크기 순서가 x가 y보다 작은 x랑 y가 유리수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유리수 사이에는 항상 어떤 그 다른 유리수 r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사실 y가 뭐 크다 또는 x가 크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크기는 그냥 y가 크다라고 할게요. 크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x가 이제 y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y에서 x를 뺀 것은 이제 0보다 크게 되겠죠. 얘가 이제 양수니까 그러면 자연수 n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자연수 n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아니죠. 1보다 크다. 알크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ny가 nx 플러스 1 이러한 이제 부등식을 이제 만족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집합을 하나를 잡으면 이제 좋을 거라서 집합 하나를 한번 잡아볼 건데
어떤 E라는 집합을 아까처럼 NX를 이제 모아놓은 집합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럼 얘는 이제 NY가 NY보다 NX 플러스 1이 작고 얘는 항상 NX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스프리멈 E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썼지? 잠시만요. 어, 수프리멈 E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어떡하죠?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했었지? 여기도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쓰는데 우선은 네, NX와 NY 사이에 하나 어떤 정수를 찾아내야 되는 네, 그렇죠. 거죠. 그죠? 네. 정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정수가 정수를 N이면은 N으로 나누면 되는데,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정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야 할지 있죠? 저도 막 답을 뭔가 이게 딱 그려지진 않지만, 일단은 정수를 찾자까지는 떠올랐어요. 근데 그래서 수프리멈,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써서 미니멈을 M0라고 하면 어디에 웨로더링 프린시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인데 아, 잠깐만요. 아, 일단 이거 자연수의 서브셋에서 맞아요. 서브셋을 쓰면 괜찮은데, 그러면 맞아요. 자연수를, 음, N 더하기, NX 더하기 1보다 크면은, NX 잠깐만. 더하기 1보다 크면은 뭐지? 모르겠, 그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단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분들 이제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떠오르면 추가적으로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실수에 대한 공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이제 실수에 대한 공리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럼 뭐였죠? 그, 이게 사실 그 스테이트먼트가 네.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증명한다라는 게 실수 R이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를 증명한, 실수 R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네. 이 그래서 증명한. 실수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아, 네네네. 그 존재가 이미 있는데 걔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를 이제 증명한 건데, 음, 어,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실수 공리라는 것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실수가 된다, 만족하는 걸 실수로 정의한다가 되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만 가지고는 실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음, 거기에 코시 수열의 수렴성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동시 조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컴플레인 완비성 공리보다는 좀 약해서 얘가요. 아르키미디안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프로퍼티가 네네네.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죠. 아, 네네네. 그럼 실수면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네. 하지만 네네.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어떤 필드가 실수가 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거랑 관련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엡실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언카운터블한 것에 대한 그 실수라는 것이 이제 언카운터블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는데 그거를 실수 숫자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수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변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거 다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아, 보입니다. 보이는 거 맞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 4강 내용을 하려고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에 태클 걸어주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4강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 그 처음 내용에 있는 내용부터 해보자면은 그냥 음, 어떤 그 실수의 부분집합 2가 있을 때 이를 바운디드 어버브 또는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빌로우라고 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알파 또는 베타가 존재를 해서 이거는 이 실수의 원소이고요. 모든 음, 네. 어,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음, 그래서 모든 이 집합 이의 원소 x에 대해서 이제 x가 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이제 이 알파를 2의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 모든 이제 2의 원소 x가 이제 베타보다 작으면 이 베타를 로월 바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영상에서는 이게 뭔가 어퍼 바운드를 베타라고 하고 그 로월 바운드를 약간 알파라고 했는데 저는 뭔가 이제 이게 어버브랑 대응돼서 알파라고 하는 게 좀 더 뭐랄까 직관적으로 더 캐치가 잘 돼서 그냥 알파 베타를 이렇게 써봤고요. 이 그래서 이런 알파 베타가 둘 다 이제
존재를 하면은, 해서 이제 상한과 하한이 있으면 이 이를 바운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마크로 이는 이제 공집합이어도 이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에 이제 모든 원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이제 이에는 아무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제 확인을 해도 이 조건에 해서 이 공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알파, 베타는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알파가 어펄 바운드면은 알파보다 큰 뭐 어떤 1이든 뭐 2든 어떤 것도 다 어플 바운드가 되고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예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예시 중에 어떤 이런 집합 그 유리수들을 모은 건데 유리수 중에서 0보다 크고 이 제곱은 2보다 작은 이런 그 집합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그 B는 로얼 바운드는 있지만 여기서 그 맥시멈 엘리먼트가 없다라고 되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칠판에서 막 연습한다고 쓸 때 정말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로울 바운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펄 바운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제가 뒤에 집에 오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맥시멀 엘리먼트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어펄 바운드는 그 찾을 수가 있잖아요. 좀 바로 찾아보면 루트 2로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무의식적으로 좀 착각을 하고 나니까, 왜 이제 그,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알파, 베타가 약간 이의 원소가 아니라 그냥 실수 부분인지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었는데, 그, 여기서 저는 약간 덫이 나오니까 만약에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맥시멀 엘리먼트면 여기선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서는 약간 둘 중 하나로 첫 번째는 이제 미니멈 엘리먼트가 없다 또는 업, 그러니까 미니멈 엘리먼트가 있다 또는 이제 어펄 바운드는 있는데 여기 맥시멀 엘리먼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야 뭔가 저는 그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 기대서 3기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배동성 선생님도 비슷하게 이게 어플 바운드가 좀 더 문맥상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미니멈 엘리먼트는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0은 이제 롤 유리수이기도 하고 롤 바운드로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0은 이 집합에 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0은 저는 약간 이제 유리수에는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좀 착각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약간 이 설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미니멈 엘리먼트는 없는데 이제 로월 바운드는 있다와 맥시멀 엘리먼트는 없는데 어펄 바운드는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조금 영상을 봤을 때 이해를 좀 더 잘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 집합이 여기서 이렇게 예시를 나오는 좀 의도가 이제 증명 과정에서 보면은 유리수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실수까지 좀 확장을 해서 보면은 좀 어펄 바운드를 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의도로 약간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이 너무 좀 횡설수설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유리수에는 없는데 실수에 있다고 한 게, 유리수에는 저 집합에 어펄 바운드가 없는데 실수에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최대값을 좀 찾을 수 없는 게 이제 어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이 해서 좀 증명을 해본 이유가 결국 이 집합은 그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아, 이 집합 P는. 근데 유리수의 부분 집합에서 결국 이 어펄 바운드를 찾으려면은 실수 개념이 나와야 해서 약간 아까 그 여기 처음에 어펄 바운드 정의에 나왔을 때 이제 set 이의 어펄 바운드가 이제 이의 원소가 아니라 약간 실수의 원소로 좀 나오는 게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혹시 그 미니멈 엘리먼트는 없는데 이제 이 집합에 대해서 미니멈 엘리먼트가 없다라는 이 명제는 맞다고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쵸, 없죠. 0보다 큰 유리수든 실수든 우리는 방금 전에 유리수의 조밀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수 집합에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0과 Q 사이에 또 어떤 임의의 유리수를 또 항상 매번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 최소값은 없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 오더 릴레이션에 한해서는 없고 맥시멈도 당연히 유리수에서도 없고 실수에서도 없고 그렇죠. 애초에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이야기였나요? 4강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한 게 이 예시에서 딱 영상에서 설명이 돼 있던 거는 이거 그대로 이제 그 노멀 바운드는 있지만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별로 약간 뭐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딱히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로월 바운드는 있지만 맥시멀 엘리먼트는 없다. 플러스 어펄 바운드는 있지만 그 그 최대값은 있다. 이렇게 한번 이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약간 이제, 이, 어펄 바운드와 이, 로얼 바운드가 조금 이해가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주제로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너무 횡설수설해서 쓰는 것도 처음이라 좀 못 그, 화이트보드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제가 네. 추측하기로는 저도 자강현상이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니멀과 맥시멈이 나왔다는 얘기는 최대 원소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내가 원소를 지정해 줄 때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애가 있고 어떠한 원소 뭐 P를 지정을 할 때마다 제곱해서 E가 작은데 유리수인데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유리수인데도 역시 제곱해서 E보다 작은 항상 찾아낼 수 있으니까 최소 원소, 최대 원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의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어 바운드 중에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는 유리수 중에 0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어퍼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유리수 안에 없으니까 그 없음을 메꾸는 것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고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가 보장이 되면 이제 그 수프리멈이라는 어퍼 바운드 중 가장 작은 수프리멈이라는 게 실수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퍼 바운드 수프리멈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루트 2라는 게 유리수의 집합에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실수 집합에서는 지금 방금 적어 놓으신 저 B의 수프리멈 오브 B라는 것으로 루트 2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만들어내는 그 교두보의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떠한 우리는 공리가 필요한데 그게 실수 공리고 그 중에 하나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고 그게 있으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신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중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전 좀, 그러니까 아직 아까 준비를 못하고 가서 뭔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태원 선생님 먼저 하시면 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 아까 배동 선생님 하신 것 중에 그, 그 있었잖아요. 요거, 요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리스트 엘리먼트는 요거로 인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nx와 ny 사이에 m이 존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집합에다가 그거 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거 증명하려고 합니다. 림숲, 이게 몇 강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저희 다 같이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리민프 요거랑 림인프 요거 잠깐만요.
그다음에 림 인프의 xn 더하기 yn 림수의 xn 더하기 yn 림수의 xn 더하기 yn. 네. 여기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칭적인 구조라서 저는 여기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1번 요 부등식 1번 그 다음에 요 부등식 2번. 순서를 바꿔서 요거를 1번 요걸 2번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은 림 숲 xn 더하기 yn이 림숲 쪼개지는 거 오른쪽 이렇게 각각 해서 더하는 거보다 각각 해서 더하는 게 더 크거나 같다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오늘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예전에 했던 거 그냥 아무 베이스 없이 다시 시작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역시 이해가 좀 덜 됐나 봅니다. 우선 직관을 먼저 저는 가져가려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명하는 테크닉을 외우면 외워지긴 하는데 또 한 달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당연해야 된다라는 오늘 좀 뭐랄까 느낌이 있었어요. 좀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납득할 만한 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x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움직이고 y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때 림수의 xn을 하겠다라는 건 여기 부분 수열의 그러니까 그 부분 수열의 수렴점 중에 가장 큰 거를 고르겠다는 얘기니까 1만 따라가다 보면 얘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yn의 림수도 1만 큰 거 따라가면은 얘가 1이 될 테지만 이게 어떻게 합하게 되면은 상쇄가 돼서 항상 0000 찍힐 때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쪽이 왜 오른쪽이 커야 됩니까? 라는 걸 기억할 때 저는 상쇄되기 때문이다, 왼쪽은. 얘는 각각 따로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직관을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이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같아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른쪽이 왜 커야 되나 느낌을 왼쪽은 상쇄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이런 정도로 그냥 납득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증명은 어, xk 어떠한 k에 대해서 k가 있어요. fixk. 그때 k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를 제가 이제 ak로 정의하고 요거를 bk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infimum of ak를 림숲 xk라고 정의했었고 infimum of bk를 림숲의 yk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그 ak와 bk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하나 더 해야겠다. 수프리멈 오브 xk 더하기 yk
죄송해요. 이게 K가 아니라 N이어야 되는데. XN, YN, XN 더하기 YN. K라는 걸 딱 픽스해 놓은 다음에 그 이상의 모든 N에 대해서, 어, 이 합한 수열의 수프리멈을 CK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피멈 오브 CK는 우리가 림수 XN 더하기 YN. K로 XN, YN. 네.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는 만약에, CK, AK 더하기 BK가 요게 성립하면, 그러면은 끝나죠. 왜냐하면 리미트 취해주면 되니까. 어, 이게 지금 조건이 여기 적지 않았는데, XN과 YN은 바운디드입니다. 따라서, XN 더하기 YN도 바운디드고, 따라서 우리는 림수배 혹은 인프의 xn 또는 yn 또는 xn 더하기 yn이 다 실수로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림수를 했는데 막 플러스 무한대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 다 실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덧셈 뺄셈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바운디드니스에 의해서 일단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xn 더하기 yn은 당연히 ck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은 이 녀석이 수프리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xn 더하기 xn은 a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 b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전제 조건이 k 이상의 n에 대해서라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이 n들은 다 k 이상의 그런 n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k 이상의 xn에 대해서는 당연히 ak가 더 수프리모니가 커야 되고 bk니까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 의해서 xn 더하기 y는 ak 더하기 b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upper bound of xn 더하기 y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수프리모 오브 xn 더하기 yn이잖아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리밋을 붙여주게 되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리밋을 k가 무한대로 갈 때 붙여주게 되면은 리미트 오브 ck가 바로 림수비고 얘는 리미트 오브 ak 더하기 bk가 여기 쪼개지죠. 각각의 리미트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리미트 림수 오브 xn 더하기 잠깐만 잘못 xn 더하기 yn이고 얘는 림수 yn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이 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림 인프의 xn 더하기 림 숲의 yn 림 숲의 xn 더하기 yn 그 아까 전에 1번은 제가 약간 얘를 상쇄한다라는 직관으로 조금 납득을 하고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커야겠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는 아직 이게 당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좀 당연하지 않은 이 식을 보고 그렇지 당연히 오른쪽이 커야지 이렇게 좀 안 와닿거든요. 어떤 그림이 어떤 떠오르는 그림도 없고 예시도 이렇게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증명은 시도해보고 이 직관이나 어떤 그런 딱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식을 보자마자 뭔가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차차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똑같이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k 이상의 xn에 대해서 인프를 제가 a, k하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수프림 오브 xn은 ak라고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y는 bk하고 이렇게 얘는 yn으로 하면 bk하고 위에 그 다음에 이제 합한 거 얘는 ck하고 밑에 요거는 ck하고 위에 할 건데 사실 필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림 인프, 림 숲 yn 그다음에 숲의 더하기니까 사실 필요 없는데 나머지 세 개는 일단은 뭔가 좀 대칭성을 정의할 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일단은 적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k는 xn 아닌가요? for all n k. 그래서 k가 어떤 이렇게 정해졌을 때 k 이상의 n에 대해서 ak는 k 이상 중에서 인피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n에 대해서는 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yn이라는 녀석은 bk의 언더바 위에 바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프리멈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xn 더하기yn은 이렇게 ck에 대해서 가두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ak에다가 yn을 더하면 xn에다가 yn을 더하는 거 들어갈 거랑 같은데 왜냐면 똑같은 거를 이 1번씩에 더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n 더하기 bk에 이렇게 두 번째 식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왼쪽 오른쪽에 xn을 더해서 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xn 더하기 yn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식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이 있으면 이게 증명이 될 거냐면 저는 이게 필요해요. AK 더하기 BK의 바, CK의 바, AK의 언더바. 자꾸 빼면. 네, 그러면은 인피멈에다가 수프리멈에다가 수프리멈. 네, 이렇게 될 테니까 요 식이 있으면은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우선은 어디를 봐야 하냐면 어디를 봐야 되지? 음, 요거가 A, 잠시만요. AK 더하기 Y는 AK 언더바 더하기 BK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은 이 YN 요게 수프리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음, AK 더하기 YN이 CK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를 여기에서 바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어, C, 아, 아, 여기로부터 AK 더하기 BK는
upper bound of AK 더하기 YN이 돼요. AK 언더바. AK 언더바 더하기 YN은 AK 언더바는 인피멈이니까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다가 YN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는 항상 이 녀석이 크니까 upper bound죠. 그 다음에, 어, 이 녀석은 제 주장은 얘가 수프리멈이 돼야 된다는 주장인데. 아니. 얘가 죄송해요. 다시 반대로 설명.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 수프리멈이고, 요거는 이상 어퍼 바운드 오브 AK 더하기 YN.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얘를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어, 제일 위에 있는 식은 얘가 왜 수프리멈이냐를 보이면 되죠. 왜 수프리멈이냐면, AK 언더바라는 고정된 거에다가 왼쪽은 YN을 더해줬고, 오른쪽은 B 요걸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거에다가 YN을 더한 거랑 수프리멈 오브 YN을 더한 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최소값을 수프리멈이라는 걸 더했으니까 얘가 수프리멈이 되겠죠. 얘가 이거의 수프리멈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식에서는 AK 언더바 더하기 YN이 CK 바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니까 얘는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수프리멈은 어퍼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요게 나옵니다. AK 언더바 더하기 B가 K는 CK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똑같이 리밋을 붙여주면 요거 요거 리밋 오브 요거가 되는데 요거는 쪼개질 수 있고 요거는 같은 거죠. 두 개는. 그 다음에 요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리밋의 인피멈 오브 xn 요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요게 림 인프죠. 림 인프 그리고 xn 그 다음에 얘는 리밋의 수프리멈 오브 yn이죠. 요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가 림의 숲으로 정의했고 yn 그 다음에 얘는 림의 수프리멈의 xn 더하기 yn이었으니까 이거는 림숲의 xn 더하기 yn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식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디테일들은 림 인프 얘는 사실 페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로 같죠. 언제 바운드 될 때. 어, 바운드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수열이 모노톤 인크리징 할 거고 그리고 바운디드와 이게 더해져서 극한값이 존재하죠. 실수 내에서. 그래서 그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을 증명을 했고, 여기 나머지 이쪽은 거꾸로 그냥 뒤집어가지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네. 결국에는 모든 걸 증명하게 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점은,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상쇄된다라는 어떤 대충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뭔가 있고 수열을 좀 직관적인 뭔가 느낌이 있어서 오케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요 2번은 조금 아직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보자마자 그렇겠다가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기억에 가물해서 증명을 해봐야지 되나 하고 해봤는데, 한 1시간 반인가 걸려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마저도 살짝 이렇게 컨닝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현타가 좀 왔어요. 이게 그때는 또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했구나라는 게 또 오늘 한번 느껴서, 네,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김수민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네. 화이트보드 되나요? 네. 네네. 전 일단은 뭐지, 기대수 3강 이제 동치 관계랑 이제 파티션 그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일단 정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할게요. 일단 동치 관계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 그냥 잠시만요. 이거 지우기 어떻게 되지? 네, 일단 뭐 기파 뭐 어떤 A가 주어져 있을 때 동시 관계가 그 A에 있는 것들끼리 뭔가 관계를 어떻게 잘 주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거는 시간 많이 안 쓰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시 관계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A에 있는 원소 두 개, 그 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시킨다. 뭔가 얘네 둘 사이에 뭔가 A의 원소 하나 잡고 다른 거 하나 잡았을 때 얘네가 뭐 무슨 관계가 있다 아니면 뭐 무슨 관계가 아니다, 뭐 대충 그런 거 정해주려고 하는 개념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중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동치 관계는 뭔가 자기 자신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뭔가 A랑 B랑 그거면 B, A도 관계가 있고, A, B, B, C가 관계가 있으면 A, C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 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떤 파티션 역시도 동치 관계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같은 파티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컨셉 같거든요. 일단 정의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조금 정의만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서, 뭔가 제가 딴지 내지는 그냥 어차피 조금 아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본 거는, 뭔가 처음 보고 느낀 거는 2번이랑 3번 있으면 자동으로 1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A, B랑 B 하면 A, B, B, 이렇게 이으면 A, B, A 해가지고 결국엔 A에서 A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2번이랑 3번이 있으면 1번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있지? 라고 하면 뭐 생각해봤다가, 그러면 뭔가 두 개만 있어도 A, B 한 다음에 B, A 되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실 1번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필요 있는 케이스 굳이 생각해 보니까, 뭐 진짜 원소 하나 있을 때 뭐 그럴 때는 필요하려나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그런 게, 원소 하나 있을 때 무슨 관계를 따진다고. 아무튼 그래서 1번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은 해봤었고, 보통 그리고 제가 이거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연결성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A랑 B랑 연결돼 뭔가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반대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뭔가 그런 직관을 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또 아무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그러니까 연결성이 저런 식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살표 느낌으로 A에서 B는 돼도 B에서 A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원을 깨도 뭔가 비슷한 게 되나? 그러니까 꼭 동시관계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진짜 아무 막 잡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저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차피 내용이 뭔가 제 생각에는 뭐 그 강의 기대수 영상 속에서 나오는 예시들이 조금 어차피 동시관계가 사실 어떤 모티베이션이 집합들간의 1대1 대응으로 뭔가 1대1 대응의 좀 추상화 같은 그러니까 집합끼리 뭔가 동시관계를 줄 수 있다는 걸 뭔가 1대1 대응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뭔가 그거를 조금 추상화시켜서 동시관계를 만든 느낌이 있어서 굳이 동시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딴지를 걸어본 거가 있었는데 뭐 사실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정의 자체는 되게 간단하니까 간단하고 20분 동안 하기에 좀 이러저러는 얘기도 해도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동치 관계를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대표원, 뭐 representative라는 걸 따지잖아요. 뭔가 A, B, C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랑 똑같은 애들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동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화살표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마치 뭐 가문도 맨 처음에 본관 같은 거 따지듯이 뭔가 똑같이 뭔가 대표원스러운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부모가 똑같으면 같은 가문으로 친다 같은 느낌으로 뭔가 똑같이 뭔가 파티션 같은 거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다가 그럼 막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경우에서 부모를 누굴로 할지가 애매해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결국에는 뭐 얘를 또 하나 잡고 얘를 또 하나 잡으면 똑같이 뭔가 똑같은 짓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일단은 뭐 이러저런 아무런 생각만 그냥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만 해봤고 아마 제 생각에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뭔가 1대1 대응의 예시를 설명해 주시고 동시관계 설명하시면서 1대1 대응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집합 간의 1대1 대응이 뭔가 동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키가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파티션으로 넘어가고 뭔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서 아마 동치 관계가 꼭 저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가 아마 집합 카디널리티를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동치 관계를 저렇게 구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꼭 뭔가 저거에서 조건 몇 개 더 빼도 될 것 같은데 뭐 예컨대 아까 말했던 1번 조건, 2번 조건이랑 3번 조건 합치면 나오는 거 아닌가 같이 좀 조건이 다 필요한가? 내지는 아까 2번 날리면 화살표 그림 됐던 것처럼 뭔가 음. 혹시 지금 했던 이야기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은 2번이랑 3번은 그니까 약간 if가 있어서 A랑 B가 이제 관계가 있어야 B랑 E가 이렇게 릴레이션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2번을 통해서 1번이 나올지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A랑 이제 B랑 실제로 릴레이션이 없으면은 1번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게 딱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다 뭐가 있으면 나머지도 있다 같은 느낌인데 뭐가 애초에 시작할 만한 시드가 있어야 뭔가 쭉쭉쭉쭉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네, 뭐 그것도 맞는 것. 근데 애초에 뭔가
아, 네. 근데 그렇다고 1번이 그러니까 그냥 굳이 1번 같이 공리로 자기 자신을 같다라고 시드를 안 만들어줘도 뭐 A랑 B랑 같다라는 걸 그냥 외부에서 뭐 정의를 잘하면 그냥 억지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시드를. 보통 뭐 집합 아까 예시였던 그 1대1 대응 그 집합 간의 1대1 대응이 막 카디널리티로 뭔가 동치 관계가 된다는 소리도 뭔가 저희가 집합끼리 그 카디널리티가 같다를 뭔가 같은 집합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1대1 대응 되는 것들은 다 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뭔가 꼭 있어야 된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아예 관계 자체가 좀 아무것도 시작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떠드는 게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뭐 사실 이게 막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떠드는 거라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제 아무튼 생각에는 약간 정합을 좀 맞춘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 정의 정책 정합을 네, 먼저 맞춘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 정합 맞추는 거는 그 기대수 본 스터디에서 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 네, 근데 이제 김수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목적이 그 한번 이렇게 백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는 제가 했던 것처럼 써보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서 네네 맞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제가 그때 막 저번 주 빠지고 일정도 엄청 막 그러니까 막 정신 산만한 상태에서 준비를 아무것도 못해서 급하게 뭔가 하다 보니까 정합보다는 뭔가 상상 얘기만 하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또, 네, 더 추가적으로 뭔가 또 있나요? 아니요. 이거까지 그냥 막 준비한 시간이 생각해본 시간이 길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만 해봤다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다음 소브 스터디 때는 뭔가 좀 정합 맞추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제가 진짜 어떻게 그 스터디 시간이나 순서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저번에 빠지고 난 다음에 헷갈린 상태에서 와가지고 준비가 생각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네, 네. 여기까지 해주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